안녕하세요. 스톤코드입니다. 오늘은 452번 Minimum Number of Errors to Burst Balloons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차원 배열이 주어지고요. 이 배열은 스타트 좌표와 엔드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풍선의 지름을 의미하고요. 풍선의 지름이 이제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y좌표에 대한 내용은 제공해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화살을 수직 방향으로 이제 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직 방향으로 쏘게 되면 해당 x좌표에 속하는 풍선들이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x좌표가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있다고 하면 해당 풍선은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화살의 제약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화살이 무한대로 계속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가장 적은 숫자로 전체 풍선들을 터트릴 수 있는 화살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총 4개의 그 풍선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2를 리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터트리냐 확인해 보면 x가 6일 때 2에서 8 사이에 있는 풍선과 2에서 8의 지름을 가지는 풍선과 1에서 6의 지름을 가지는 풍선을 터트릴 수 있겠죠. 6은 2와 8 사이에 있고 또 1과 6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x가 11이라고 하면 10과 16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풍선을 터트릴 수 있고, 그리고 7과 12 사이에 11이 있기 때문에 이 풍선을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총 4개의 좌표가 주어졌고, 보시면 서로 겹쳐지는 영역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화살이 4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2, 2, 3, 3, 4, 4, 5 이렇게 겹쳐지는 영역이 이제 2라는 영역, 그리고 4라는 영역이 이제 겹쳐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총 필요한 화살은 2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사항도 살펴볼게요. 제약사항으로 보면 포인트는 10의 5승까지 있고 대략 10만 정도겠네요. 그리고 랭스는 2고, 그리고 x의 범위는 이제 인티저의 정수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약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n 제곱의 알고리즘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로 그 머지 인터벌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첫 번째 예를 가지고 약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는 이런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제가 좌표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좌표는 x 좌표만 주어졌기 때문에 x 좌표만 고려해서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해당 풍선의 영역을 한번 좀 그려보면, 첫 번째는 이제 10에서 16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2에서 8이니까 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에서 6, 네, 1에서 6, 그 다음에 7에서 12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화살을 쏘게 되면 이렇게 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쏘게 되면 두 개의 화살로 풍선들을 터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풍선들이 얼마나 겹쳐지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최대한 겹쳐지는 지점에서 화살을 쏴야지 많은 풍선들을 터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 화살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영역의 개수, 만약에 겹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쨌든 그 영역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면 그게 화살의 개수랑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겹쳐지는 개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겹쳐지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은 스타트 좌표를 기준으로 영역을 정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을 우선 정렬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해보면 이 영역을 여기 밑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겹쳐지는 영역.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 영역과 다음에 나오는 영역이 어떻게 겹쳐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은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영역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 봐도 무관하겠죠. 그러면 이 영역 중에 아무 데나 화살을 쏘더라도 두 개의 풍선을 터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커먼한 영역에서 그 다음 영역을 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겹쳐지는 영역이 전혀 없죠. 그러면 이 영역을 터뜨리는데 하나의 화살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역에서는 또 그 다음 영역과 비교를 해서 겹쳐지는 영역,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영역에 화살을 쏴야지 또 나머지 풍선들을 터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개의 화살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밑에 하나의 예를 더 해볼게요. 예제 3번으로 해볼게요. 아무래도 네,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1에서부터 2까지, 그리고 2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3에서부터 4까지, 그 다음에 4에서부터 5까지. 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영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 첫 번째 영역과 겹쳐지는 영역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영역 하나가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역과 겹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영역과 나머지 영역의 또 공통적인 영역은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2개의 화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방식대로 한번 그러면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포인트를 정렬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포인트를 첫 번째 스타트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소트 바이로 해서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영역을 확인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앞에서 얘를 확인해 보면 마지막에 좌표,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엔드 좌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엔드 좌표에 대해서 좀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엔드 좌표가 뭐냐? 엔드 좌표에 대해서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엔드 좌표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포인트에 있는 좌표들을 다 사용해서 루프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먼저 영역이 겹쳐지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편의상 커런트를 I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엔드 좌표는 엔드로 되어 있을 거고, 이 엔드란 좌표가 현재 영역에서 현재 영역의 스타트보다 큰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겹쳐지는 경우겠죠. 이게 겹쳐지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운트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카운트라는 거는 몇 개의 화살이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공통된 영역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겹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카운트를 증가를 하고, 그리고 엔드 좌표에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엔드 좌표가 커런트에 엔드 좌표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경우 겹쳐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엔드 좌표랑 그리고 새로 들어온 영역의 엔드 좌표랑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해야지 공통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엔드 좌표가 미니멈 값이 되겠죠. 엔드 좌표와 현재 영역의 엔드 좌표에서 작은 값으로 해야지 공통된 엔드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카운트를 증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프를 돌고 나서, 다 돌고 나면 사실 하나의 영역이 남겠죠. 저희가 계속 두 개씩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영역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트 값을 하나 더 증가를 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 플러스 1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이 해당 좌표 영역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소트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소트를 해주면 네, 이렇게 소트가 되겠죠. 시작 좌표로 소트를 했으니까. 네, 소트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값이 end가 있을 거고 i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네, count 얘는 지금 0으로 초기화된 상태예요. 네, 이 상태에서 i는 일단 1부터 돌을 거니까 네, 얘부터 돌겠죠. 그리고 end 값은 8이 되겠죠. 8로 초기화된 상태고,
다시 제가 실수했습니다. 엔드 값은 0에 1이니까 6이 되겠죠? 네. 좀 혼돈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초기 값은 이렇고 i는 1부터 도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커런트가 되겠죠. i라고 하니까 더 헷갈리네요. 네. 커런트로 하고요. 그러면 커런트의 그 0의 값, 그러니까 시작값 2가 end랑 비교해서 end가 크거나 같은지,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경우죠. 겹쳐질 경우에는 end랑 current의 end 값을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지금 8이랑 6이랑 작은 값을 업데이트하면 그냥 그대로 6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루프로 진행하겠죠. 다음 루프로 진행하게 되면 다시 current의 스타트 값은 7이 되고, 7은 6이랑 비교했을 때 겹쳐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가 1로 증가를 하고 end는 12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 루프를 돌았을 때 이제 10, 16이 되는데 여기서 10이라는 값은 12와 겹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end는 16과 12의 작은 값, 그래서 12로 유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했을 경우에 그 남은 값을 하나 여기 카운트에서 이제 더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을 하기 전에 플러스 1을 하게 돼서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볼게요. 에러가 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오타를 준 것 같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통과됐고 서브밋 했을 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통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